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구도 실록에는 희망이 있다. 미래를 향해 자라나는 젊은 힘이 있다. 실록 그것은 한없는 가능성을 간직한 도쿠를 상징하리라. 숲의 도시 센다이는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 가로수가 싱그러운 녹음으로 눈부셨다. 1978년 5월 27일 오후 2시 20분 센다이 공항에 도착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차를 타고 센다이시의 니시키초에 완성된 도쿠 평화회관 현재 아오바 평화회관에 갔다. 차에는 오랜 세월 도쿠를 담당한 세키에 히사오 부회장과 도쿠 종합장이자 부회장인 아오타 스스무가 동승했다. 시니치가 입을 열었다. 도쿠 참가학회는 강해졌습니다. 도쿠 동지의 강함은 실내 쓰나미나 냉해 등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을 물리치고 더욱더 광선유포의 기세를 더한 데 있습니다. 연꽃이 수렁에서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 광포의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강함과 빛을 발휘해 신앙의 힘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지용보살입니다. 부처를 보는 듯 합니다. 도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질 수 없다는 기세가 있습니다. 그 기세야말로 학회 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쿠 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함을 더욱더 연마하는 속에 자신의 일생 성불과 도쿠 번영에 큰 전진이 있습니다. 굉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오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려면 어디까지나 조직의 제1선에서 투쟁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활동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는 제1선의 회원 여러분이 최고 간부의 지도나 체험을 듣고 신심에 강한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부회장이나 현장 등의 간부는 직접 회원 여러분을 만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제1선의 회원에게 초점을 맞춘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회원 여러분이 신심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좌담회입니다. 그러므로 간부일수록 좌담회가 신심의 환희와 확신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최대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모두가 교학을 철저히 연찬할 수 있는 곳은 어서학습회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간부가 솔선해서 어서학습회를 담당해 불법이 이토록 깊은 것인가? 좋아, 열심히 하자고 모두가 결의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강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명 간부나 현 간부는 현에서 실시하는 지부장회 등 간부가 대상인 회합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열리는 지부나 대블록, 현재의 지구, 블록의 회합입니다. 그 회합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의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조직이 커지면 방면 간부나 현 간부의 의식이 제1선에서 멀어져 지역장이나 지부장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운동은 수박 겉 핥기 식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제1선의 회원 여러분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 위치에 있는 간부에게 조직의 여러분은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구를 여러분으로 떠올리는가? 자신에게 가까운 간부인가? 아니면 회원 여러분인가? 그때 곧바로 어제 가정 방문한 그 사람, 그저께 개인 지도한 그 사람으로 회원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야 민중의 지도자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회원에게 회합에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회원에게 초점을 맞춰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출이었고 모두와 직접 유대를 맺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로 중요시하는 일이야말로 상가학회의 전통 정신이다. 신이치 일행은 오후 3시가 지나서 도쿠 평화회관에 도착했다.
5월 초에 막 개관한 이 회관은 젓갈색 타일로 마감된 외벽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당당한 대법성이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마중 나온 간부들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은 샌다이 지부가 결성된 뒤로 30년 가까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 2, 3, 1은 느긋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합시다. 그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모두의 웃는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다. 샌다이 지부는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에 취임한 1951년 5월에 결성되었고 이제 27주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해치는 그동안 고수비 뿌리 깊은 땅에서 온갖 편견, 박해와 맞서 싸우며 광선유포의 길을 열어온 동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다. 신이치 자신은 쉴 틈도 없이 기념식수에 나섰다. 벚나무 2그루를 심었다. 한 그루는 광포의 어머니인 부인부에게 경의를 표하는 나무이고 또 한 그루는 도호쿠 대학부의 발전에 힘쓴 공로자의 유덕을 기리는 나무였다. 신이치는 부인부 벚나무에 흙을 덮고 도호쿠 부인부장 사이마 메구미와 도호쿠 서기장이자 미야기현 부인부장인 노자키 히로미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부인부 여러분의 손으로 이 벚나무를 거목으로 기르기 바랍니다. 벚나무도 인재도 훌륭하게 키우려면 늘 마음을 쓰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 나무를 도호쿠 부인부의 인재 육성의 상징으로 해 주십시오. 도호쿠 부인부에는 사이마 씨와 노자키에 씨라는 호흡이 척척 맞는 최강의 단짝이 탄생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크게 발전합니다. 단결은 건설이고 선입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한다면 파괴이고 악이 되고 맙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존재는 결국은 부인부 여러분입니다. 부인부가 강하면 광선유포의 기반을 반석같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이마 도호쿠 부인부장과 노자키 서기장은 동갑으로 여자부 시절부터 함께 도호쿠 광포를 위해 청춘을 걸고 투쟁했다. 사이마는 1954년 4월에 입회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근무하던 회사에 학회원인 선배가 있어 자주 불법과 학회 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종교에는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코 웃음을 치며 흘려 들었다. 또 그 이야기를 우습다는 듯이 가족에게 말하면서 비웃음거리로 삼았다. 그런데 어느 날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사이마의 아버지는 소년기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또 어머니도 심상소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사별했다. 부모의 불우한 성장을 듣고 자란 사이마는 숙명 전환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전해받은 세교 신문을 탐독했다. 가혹한 숙명을 이겨내고 행복을 이룬 수많은 체험에 감동했다. 그리고 입회하기로 결의했다. 지금까지 학회를 심하게 비판했기에 겸연쩍기도 했지만 마음을 정하고 신심을 시작했다. 입회하고 사흘째인 4월 24일 오후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시니치 청년부호 실장이 샌다이 지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샌다이를 방문했다. 사이마도 학회 선배에게서 도다 선생님을 마중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샌다이 역으로 갔다. 역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었다. 얼룩진 전통 앞치마를 입은 부인과 작업복 차림의 청년 등 모두 옷차림이 궁색했다. 하지만 표정은 생기발랄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심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다와 시니치의 당당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강인한 마음을 느꼈다. 이튿날 25일에 샌다이시 공회당에서 열린 지부 총회는 열기가 가득 넘쳤다. 어본존에게 창제하는 방법 외에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고 힘주어 말하는 도다의 말을 붉게 상기된 얼굴로 들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게 하겠다는 기세가 용솟음쳤다. 강한 기백이 사람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들고 각성하게 만든다. 사이마는 진심으로 신심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사이마는 혼교에도 도전하기 시작했다. 센다이에서 후쿠시마현의 고우리 야마까지 가서 결핵으로 누워있는 젊은 여성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을 말했지만
이해를 얻지 못해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낀 적도 있었다. 또 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선배와 함께 친구 집에 불법 대화를 하러 나갔다. 찢어진 우산을 들고 먼 산길을 걸었다. 무릎 아래는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불법 대화를 하러 오다니 하고 감동의 입회를 결의했다. 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 분한 일도 있다. 하지만 벗이 발심했을 때 느끼는 기쁨도 또한 한없이 크다. 청년 시절의 그 체험이 생애에 걸친 신앙의 견고한 초석이 된다. 신심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가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남은 시간은 1년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나이는 사이마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와 비슷했다. 숙명을 느꼈다. 어머니도 신심을 해요. 불법의 힘으로 숙명을 이겨내요. 사이마가 온 힘을 다해 호소해 어머니도 입회했다. 모녀의 진지한 창제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환희가 솟아오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병세는 나아져 날마다 건강해졌다. 의사는 병세의 변화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밀검사 결과 암은 사라지고 없었다. 모녀가 손을 맞잡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 받은 진단이 오진이었을까? 진단이 맞는다면 왜 건강이 회복되었을까? 왜 암이 없어졌을까?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궁지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사이마가 실감한 초신의 공덕이었다. 1955년 9월 도쿄 세타 가야구의 니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청년부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에서 사이마는 신이치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사이마는 도호쿠에서 이 체육대회에 참여해 경기에 출전했다. 그 경기는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가 중간에 놓인 종이를 집어 종이에 써 있는 지시대로 행동하고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경기였다. 경기에 출전한 사이마 메구미는 전력 질주해 코스에 놓인 종이를 집었다. 야마모토 실장에게 전통 앞치마를 입히고 머리 수건을 씌운 뒤 빗자루와 먼지떨이를 들게 하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앞으로 더 달려가자 갖가지 옷과 도구가 놓여 있었다. 사이마는 지정된 옷과 도구를 찾아 들고서 간부가 있는 천막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런데 신이치가 보이지 않았다. 어쩌지? 중앙에는 도다 조세 회장이 앉아 있었다. 저 야마모토 실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엄격결에 도다에게 물었다. 도다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 뒤에 있다네 라고 답했다. 도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홍백색 막 뒤쪽으로 가자 신이치가 스태프 청년들과 상품을 나누고 있었다. 사이마가 외치듯 말했다. 실장님, 이걸 입고 달려주십시오. 빨리요, 빨리! 알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침착한 신이치의 모습에 초조해하며 전통 앞치마를 입히고 머릿수건을 씌웠다. 신이치는 웃음 지으며 자, 갑시다! 하고 말하고는 달려나갔다. 재빨랐다. 놀랍게도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했다. 상품을 받으려고 천막 앞에 줄을 서자 신이치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은? 사이마가 센다이에서 왔다고 말하고 이름을 말하자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도호쿠 강선유포를 위해 힘껏 분발해 주십시오라고 격려했다. 학계의 본류를 접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흡수하자고 정한 사이마는 이듬해 체육대회에도 도다가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한 그 다음 해의 체육대회에도 즐겁게 참여했다. 초목이 땅속의 양분을 필사적으로 흡수해 자라듯 구도의 열의는 신심을 크게 성장시킨다. 구도가 있는 곳에 승리도 있다. 그리고 사이마는 성장이라는 나이테를 새기며 도호쿠 여자부의 중핵으로 성장한다. 야모토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 그 이듬해인 1961년 5월 사이마는 여자부 도호쿠 제1부장에 임명되었다. 흔들리는 저녁 기차에 몸을 싣고 아오모리현의 하치노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광대한 천지를 뛰어다녔다. 벗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역마다 정차하는 일반 열차가 느리게 느껴져 늘 애가 탔다. 사이마는 여자부 활동을 하면서 신앙관이 크게 바뀌었다. 잎이 당초에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안의 숙명을 느끼고 그 전환이라는
공덕을 바라는 신앙이었다. 하지만 차츰 사람들의 행복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이고 그 속에서 생명의 약동과 환희가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나 가족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자타 함께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신앙으로 승화하는 일이었다.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인생의 확고한 목적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했다. 여자부 시절의 학회 활동에 힘쓰는 큰 의미도 거기에 있다. 결혼한 사이만은 여자부를 졸업하고 1965년에는 종저 조직 체계의 지부 부임부장이 된다. 2살과 3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학회 활동에 힘썼다. 사이마의 지부는 샌다이역 앞의 번화가 중심이었다. 지부의 멤버들은 모두 여러 가지 괴로움을 안고 있었다. 가정부랑 병, 자녀의 비행, 여자부 출신으로 30살이 갓 넘은 데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사이마에게는 부담스러웠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긴장한 나머지 엄격결에 요점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부인본의 가정을 찾아가 개인 지도하기가 두려웠다. 그러한 때에 예전에 분교 지부장을 지낸 다오카 하루코가 센다이 제1총지부 부임부장으로 취임해 도쿄에서 지도하러 와 주었다. 길게 머물 때는 한 달에 20일 동안이나 와 있으면서 부지런히 개인 지도를 다녔다. 사이마는 길을 안내하며 격려와 지도의 기본을 배웠다. 다오카는 개인 지도하러 가기 전에 열심히 창제했다. 온 몸에 생명력이 가득 넘칠 때까지 불단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기백이 넘치는 창제였다. 다오카는 부인본을 가정 방문하면 얼굴 가득 웃음 지으며 감사한 듯 말을 건네 상대가 괴로움을 말하도록 이끌어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고 나서 잘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불법의 위대함을 어본존의 절대적인 힘을 힘주어 말했다. 시심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명쾌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적했다. 그 말에는 신심의 대확신과 상대를 생각하는 자비의 일념이 넘쳤다. 마지막에는 창제와 혼교 등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우카는 사이마를 데리고 개인 지도한 사람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면 그야말로 훌륭한 결과가 나와 있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두가 괴로움을 이겨내고 있었다.